자, 알고젠 좀 해보시고, 알고젠. 뭐야, 이거? 저 라이트 버스트 무게예요. 이 그림을 보고 싶으면은 저기 영상 올림을 보세요. 라이트 버스트. 솔직히 라이트 자, 봅시다. 자, 알고젠. 뭐야? 아, 맞아. 요거 좀 주고. 시험이 얼마예요? 아, 슬프다. 나 스탠드 어디였지? 모델. 아니야. 어디였어? 호텔이 아니고 나 이런 거. 느낌쟁이다. 느낌쟁이다. 자, 나는 김서영 양. 김서영 양. 이거 없다고? 선생님 이거 안 받았어. 자, 이거 시험지 받아가세요. 안 받았어? 자, 선생님 시험지 받아가시고. 아 그래? 쌤 이거 김서영 거예요? 뭐라고? 아 그런 거예요? 나눠 먹어, 나눠 먹어. 서영이 안 적절히 따로 있잖아. 받았어요. 여기는 나안 나가? 아 저기 저건 내 거야. 자, 승호. 아, 그래요. 뒤에 답안지도 같이 줬어요. 이렇게 조금해졌다. 아, 눈물이 어디? 자, 수아. 노란색 먹어. 하나 안 먹어. 나 어디 하는 게 아니야. 참고로, 진짜 왜 이렇게 틀렸는데? 그 뭐지? 이거 시험 끝나고, 우리 여름방학 끝나고, 저기, 여름방학 시즌 있죠? 연간 이거 시즌 끝나고, 마지막 수요일에는 종합시험을 한번 더 칠 거예요. 아 진짜 멋있다. 종합, 이거부터, 뭐해? 여기서 많이 틀린 문제들만 시험을 하나 더 칠 거예요. 네? 오케이? 2주 후에. 2주 후에. 저안 오는데요? 어? 쌤. 근데 여기서 쌤 여기서 잘못할 누구예요? 몇 점이에요? 제일 잘 본 사람? 4개 틀렸어요. 그건 말할 수 없어. 아, 쌤 저거 그건 비밀이야. 아, 왜 땡땡이 다음 주 시험을 줄. 다음 주 수요일도 시험 보고요. 다다음 주 수요일도 시험 보는데 다음 주 수요일은 잠깐만. 아니구나. 다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진도 나간 걸로 시험을 봐야 되겠구나. 그러네. 그러네. 아무튼 다음 주도 다다음 주도 시험을 칩니다. 오케이? 다들 느낌 왔죠? 자, 알고전 펴주시고요. 알고전 펴주세요. 자, 방학 끝나고도 수요일만 시험 봐요. 방학 끝나고? 아니? 내일 말고. 응. 아, 왜요? 원래 안 받잖아요. 원래 봤잖아. 원래 안 봤다니 무슨 소리야. 어디서 구라시다 걸리면은 손모가지 날라가 본다잉. 자, 봅시다. 자, 볼게요. 자, 집합. 오늘 또 부쩍부쩍 나갈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 집합의 연산과 포함관계 이거 봤고, 새로운 집합의 연산 97페이지. 97페이지 펴주세요. 자, 연산을 새롭게 정의하는 문제예요. 자, 볼게요. 자, 13번. 오늘 그래도 명제까지 갈 거예요. 자, 13번. 자, A 연산 B. A 연산 B가 뭐냐? A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B의 여집합. 합집합, 얘가 B 연산 A. 자, 이렇게 새로운 집합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집합이 뭐냐? 결국에는 얘가 연산을 시켜가지고 보시면은 A 차집합 B, 그쵸? 그리고 합집합 B 차집합 A예요. 그러면은 얘는 A와 B로 이루어져 있는 이 집합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교집합을 제외한 부분이에요. 그치?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칭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에서 본 적 있죠? 얘를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데 얘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새롭게 표현할 수도 있죠. 어떻게? A, B 합집합에서 A 합집합 B에서 뭘 빼면 돼요?
A 교집합 B를 뺀다. 요렇게 컨셉으로 잡아가면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다음이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 연산 B랑 B 연산 A랑 같다. 자,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면 충분하죠? 그죠? 요걸로 증명해도 충분하고요. 식으로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니까요. 자, 그리고요. A 연산 B와 A 여집합, 연산 B 여집합.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A 연산 B. 자, A 연산 B 하고요. 뭐가 같다? 그러니까 얘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B 연산 C. 자, 이 녀석은 얘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연산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면은 A 연산 A 여집합, 차집합 B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지만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증명할 때 편한 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물론 그림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가능하면 연산으로. 얘는 어차피 연산으로 하든 그림으로 하든 똑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다. 자, 2번의 경우에 요거를 저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저 위에 식 있죠? 집어넣으면은 A 연산 교집합 B 연산이래. B 여집합 이거 하고 뭐시기 합집합 뭐시기요 B 교집합 B 연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쵸? 그리고 합집합 뭐가 돼요? B 합집합 A의 여집합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요 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은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의 합집합이니까 이거는 두 개가 다른데? 이상하네? 뭐가 잘못됐지? 응? 내가 이걸 잘못 넣었구나. 바보야. 이 바보야. 그죠? 자, B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저 위의 식이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생략할게요. 이건 굳이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똑같이 역시 연산으로 적용시키면은 되는 문제라서 얘는 굳이 추가로 설명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문제인 것 같고요. 자, 13-1번하고 13-2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3-2번에는 뭐뭐임을 보여라 라고 했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연산의 법칙을 이용해서 하셔도 좋다. 오케이?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은 그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봐도 좋고요. 자, A 연산 B가 이렇게 나와 있죠?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자, 이 집합의 표현이 사실은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서 이렇게 따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같은 연산에 대해 가지고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A 차집합 A 합집합 B A 차집합 A 이거죠. 그럼 얘는 공집합이니까 결국에는 공집합이 될 거다. 그거는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자, 13-2번 봅시다. 13-2번. 자, x 연산 y가 뭐라고 돼 있어요? x 여집합 교집합 y의 여집합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의 관점에서 조금 쉽게 보시면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x 합집합 y의 여집합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a 연산 b 자, 이것부터 먼저 해볼까요? 자, 얘는 뭐가 됩니까? 자, x 합집합 x가 아니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자, 여기다가 연산 b를 한 번 더 했어요. 연산 b 해주시면은 얘는 요놈과 요놈의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의 자, 이거 어떻게 되니?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거기다가 뭐 합집합 b 요 전체의 뭐시기 여집합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을 써서 정리하시면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요. 거기다가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때 얘가 뭘 성립한다고? 얘가 공집합이래요. 공집합.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a 합집합 b가 맞나? 잠시만. 그쵸? 합집합의 여집합. 맞죠? 자, 아무튼 여기에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 했다는 얘기는 여기 빼기 b 라는 녀석이 공집합이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말인 즉슨 얘가 무슨 얘기예요? A 합집합 B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이 나왔다. 무슨 얘기야? 얘는 A 합집합 B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죠. 그치?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지 않니? A 합집합 B가 B의 부분집합이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A 합집합 B가 B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연산 됩니까?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여기까지 연산을 끌고 와야 되고요. 끌고 와야 되고, 걔가 요놈이다라는 걸 증명하면서 차집합이 공집합이다를 A 합집합 B가 B다. 여기까지 가지고 오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걔는 결국엔 뭐예요? A 합집합 B가 B이니까, 자, 문제에서는 A 교집합 B도 A 교집합 B가 B니까 결국에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거나 아니면은 A랑 B랑 같거나 이런 컨셉인 거죠. 그치?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좀 자리를 좀 잘못 썼는데 아무튼 A가 A 교집합 B도 A 교집합 B는 뭐가 된다? A가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중요한 파트.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원소 개수에 대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쉬운 거부터 합시다. 쉬운 거부터. 자, 우리가 유한집합 원소 개수를 세는데 예를 들면 자, 결론부터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N, 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세고 싶어. 그러면은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NA 더하기 NB를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겹쳐지는 게 있을 수 있잖아. 자, 보세요. A 교집합 B를 우리가 NA 더하기 NB로 구한다고 하면은 요 안에 원소가 쭉 차 있잖아요. 그러면 NA가 요렇게 한번 셌고요. 여기 있는 녀석들 다 한번 셌어.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을 한번 또 셌어요.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돼? 두 개를 더 했어. 그럼 겹쳐지는 게 생기죠. 그러니까 중복이 생겨요. 그치? 중복이 생깁니다.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이 중복이 생겨요. 자, 우리가 세워줄 때는 두 번 세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뭘 빼줍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N A 교집합 B를 빼줍니다. 오케이? 이해됩니까? 자, 이거를 어떤 영역에 대한 걸로 좀 생각을 해보면 자, 똑같은 건데
자, 봐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각각의 영역을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분리된 영역 있죠. 여기를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걸 2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를 3번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1번 영역은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겹쳐지지 않게. 여기를 2번 영역, 여기를 3번 영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랑 똑같은 컨셉이긴 한데 요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다른 문제 풀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NA 플러스 B는 뭐예요? NA 플러스 B는 1 플러스 2죠? 1번 플러스 2번이에요. 그죠? 자, 거기다가 N 플러스 B는 2번 더하기 3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NA 합집합 B는 뭐예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영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예요. 그치? 그러면은 얘가 나와야 되는데 2가 두 번 반복됐으니까 뭘 빼는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해주는 거죠. 2번 영역의 원소의 개수를. 오케이? 자, 이거를 어떻게 확장이 가능하냐면, 자, 3개짜리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도 비슷한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자, 일단은 저 색칠하는 걸로 한번 이해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찾는 거는 얘를 한 번씩만 세워준 거예요. 겹쳐지는 것도 한 번씩만. 자, 그럼 얘는 일단은 뭐부터 하냐면 똑같이 NA 더하기 NB 더하기 NC를 해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요렇게 세줬죠. A를 이렇게 세줬어요. 요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세줬어. 자, 그런 다음에 B를 세줄 거예요. B를 세준다고 치면 B는 요렇게 세겠죠? 여기 있는 영역의 원소를 셀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색칠을 합시다. 요 C도 세줄 거 아니에요? C를 이렇게 세줍니다. 하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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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당,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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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자, 이렇게 세줬어요. 자, 그러면은 역시 여기서 뭘 좀 빼줘야 돼요? 중복된 부분을 빼줘야 되잖아. 여기서도 중복된 부분을 빼줬잖아. 두 번 셌으니까. 맞죠? 그치? 그럼 어떻게 빼줄까? 마이너스 N A 교집합 B. 자, 요거 하나 뺐고요. 마이너스 N B 교집합 C. 요거 하나 뺐고요. 거기다가 N C 교집합 A. 요 놈을 뺐어요. 자, 그렇게 뺐더니 어떻게 됐어? 여기는 어차피 중복되어 있으니까 요거 빠졌죠? 요거 두 개 다 빠졌어요? 그치? 여기는 두 번 겹쳐졌고 여기는 세 번 겹쳐진 거예요. 두 번 겹쳐지고 두 번 겹쳐지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두 개를 하나 뺐어. 오케이, 중복 요거는 사라졌네. 오케이, 여기 하나 뺐고 여기서도 한 번 빼고 여기서도 한 번 뺐어요. 그럼 문제가 뭐가 생겨요? 문제가 있어요. 얘가 세 번 겹쳐진 부분이잖아. 그치? 그죠? 얘도 빼고 얘도 빼고 얘도 뺐어요. 그럼 여기는 안 센 게 되죠. 실제로는 세지 않은 게 돼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플러스 N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거를 더해줍니다. 자, 이 식을 보통 외워서 쓰긴 하거든요. 외워 쓰는데 구조가 단순해서 뭐 외우는 거는 사실 해보면 실제로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게 일단 다 각각 더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겹치는 거, 요거 겹치는 거, 요거 겹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복된 거 하나 딱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그림 가지고 유도를 몇 번 하다 보면, 자, 그래서 내가 그림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유도를 하다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왜냐면 구조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 공식을 외워서 혹은 밑에 문제 풀 때 이 공식을 보고서 풀지 마세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잠깐 얘를 역시 이 영역, 숫자 영역으로 나오는 것까지 볼게요. 오케이? 보셔야 돼. 그래야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 있어서 그래. 뒤에 나오는 거나 블루에서 나오는 문제들. 자, A B 자, C 영역을 나눕니다. 자, 보세요. 봐봐. 1 2, 3, 4,
5, 6, 7. 자, 이거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NA 플러스 플러스 이 녀석이 1번부터 2.7까지를 다 더한 거예요. 맞지? 자, 그런데 여기도 세 주려고 하니까 요거 세 개를 더하는 거는 알겠다. 그죠? 자, 그랬더니 1 더하기, 자, 조금 길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더 복잡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이 방식을 좀 봐두라고. 요 과정은 필요하기 때문에 1번 더하기 4번 더하기 5번 더하기 7번 거기다가 플러스 자 2번 더하기 4번 더하기 6번 더하기 7번 자 이렇게 영역이 더해지고요. 플러스 자 3번 더하기 5번 더하기 6번 더하기 뭐시기? 6번 더하기 7번 자 이렇게 더해집니다. 여기까지가 그쵸? 자 그런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빼주는 거예요. 뭘 빼줘? 여기에 해당되는 녀석을 빼줘요. 왜 빼주냐? 1, 4번 우리가 하나씩 세야 되는데 얘는 한 번만 세졌어요. 그쵸? 근데 여기 나머지선 4가 2번 5가 2번 6이 2번 7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번 셌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집합에 해당하는 녀석을 뺄 거예요. 빼기 NA 교집합 B에 해당, 이거 4가 2번 들어가 있으니까 4번하고 7. 그러니까 교집합에 해당하는 영역을 뺄 거예요. 4번 더하기 7번. 자, 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5번 영역을 뺄 거예요. 5번, 4번 영역. 4번하고 7번이 중복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걔도 뺄 거예요. 그래서 4번을 했구나, 이미. BC에 해당하는 6번 영역을 제외합시다. 6번 영역을 빼면 6 더하기 7을 뺄 거예요. 이렇게. 중복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뭐시기? 5번 영역에 해당하는 것도 뺄 거예요. 그랬더니 오케이 4번, 5번, 6번은 중복이 사라졌는데 7번은 3개 다 뺐다. 그러므로 7번이 안 남았어요. 실제로는 7을 하나 세줘야 되는데. 그래서 플러스 7 이렇게 세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공식을 기억할 때는 이 그림을 가지고서 생각하는 게 더 편해요. 자,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 A 세고, B 세고, C를 셌어요. 근데 여기 중복이 생겼어. 그래서 여긴 2번 겹쳐지고, 2번 겹쳐지고, 2번 겹쳐지고, 3번이 겹쳐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 교집합 빼고, 요놈 교집합 빼고, 요놈 교집합을 뺀 거야. 그랬더니 돼. 그랬더니 여기 중간에는 한 번도 안 생게 돼버렸네. 그래서 가운데를 한 번 해준 거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왔습니까? 일단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얘들아? 다 들어왔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때, 문제에서 활용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로 표현하는 요 방식의 계산 있지? 아이? 요거는 외우는 건 아니지만 이 형태의 계산을 만들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써요? 각각의 분리된 영역을 전부 다 어떤 기호로 매겨 놓은 거야. 숫자, 번호로 매겨 놓은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매겨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녀석들을 어떻게 해요? 그 녀석에 해당되는 영역의 합으로 나타내겠다. 원소의 개수를 셀 때. 오케이? 에이? 내가 이렇게 길게 그리고 천천히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식을 보지 않고 유추해서 이 공식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케이? 요거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 뒤에 3개짜리는 3개짜리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자, 그러면은 14-1번과 14-2번을 하는데 얘를 할 때 뭘 쓰면 좋냐면 요 숫자로 표현해갖고 쓰는 거 있지.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이 되지만 숫자 가지고 표현하면은 조금 더 구조적으로 빈틈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 생각하시면서 풀어보도록 하세요. 14-1번과 14-2번.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시험 문제가 집합에서 안 나온다? 그런 학교가 없어요. 그런 학교는 어떻다? 존재하지 않아요. 무조건 나와요. 얘는.
무조건. 그리고 보통은 매우 집합에서 어렵게 나온다면 얘를 이용하는 문제가 무조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4-2번) 같은 경우에는 A 문제, 그러니까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의 어떤 영역이 가져갈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벤 다이어그램의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 녀석일지. 그래서 이 숫자 표현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딩딩딩딩딩.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그지? 생각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도 않았겠지만. 자, 한번 보는 게 나으려나? 한번 보세요. 볼게요. 자, 봐봐요. 일단은, 우리가 이걸 구하고 싶어. 첫 번째 거. N. 자, A 합집합 B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쓴다? N, A 플러스 N, B 마이너스 N, A 교집합 B를 쓰고 싶다. 그런데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뭐가 없다? 얘가 없네. 그래서 뭘 씁니까? 요 놈을 조금 생각해 보세요. NB의 여집합이라는 녀석을. 얘는 전체 집합이 40이면 이 전체 집합에서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B의 여집합이니까 요 바깥쪽 부분이에요. B 바깥쪽 부분. 여기에 원소가 몇 개라고요? 여기에 원소가 21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NB가 뭔지 알 수 있어요. NB는 얼마야? 19가 돼요. 그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28 더하기 19 마이너스 10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37 마이너스 10이니까 27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N, A 교집합 B입니다. 그쵸? 아, 37인가? 아, 오케이, 땡큐. 그렇습니다. 오케이, 맞아. 자, N, A 교집, A 차집합 B. 자,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얘는 요거 지울게요. 자, 여기다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칸이 부족하면은. 자, 문제에서 A 차집합 B는 어떤 부분이에요? B에서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 거죠? 이 영역에 해당하는 거죠? 그치? 그럼 이 영역을 구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 영역을 구하는 방법. 얘는 A에서 A를 다 세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빼내면 되죠? 그치? 즉, N, A-N, A 교집합 B예요. 뭐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문제를 푸는 데서 영역의 문제로 넘어가서 그냥 그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풀어도 사실은 뭐 오케이. 자, 2번은 그렇고요. 자, 3번 봅시다. 3번. 3번은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N,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자, 그럼 얘는 뭐예요? 드모르간시를 데리고 와보면은, 자, 얘는 어떻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드모르간시가 얘기한 것처럼 드모르간시에서 자, 여기서 요거는 뭐 이렇게 나타내면은 뭐 다시 이게 없어도 되긴 하지만 요 A 교집합 B의 바깥쪽 부분에 해당하는 이 영역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를 찾는 거죠. 그치?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 영역은 전체에서 뭘 빼면 돼요? 여기에 여기 교집합에 해당하는 요 영역만 빼면 돼요. 요 영역만 빼면 되죠. 그치? 빼면 돼요. 이렇게. 빼면 되고. 그래서 얘는 40에서 뭘 빼면 된다? 교집합이 10이니까 10을 빼면 되니까 30이 된다. 오케이? 이해돼요? 자, 4번은 뭐예요? B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이에요. 자, 그러면은 N, B 여집합, 차집합, A의 여집합. 이 녀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 얘를 뭐 B의 여집합 구하고 A의 여집합 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에 띄기 쉽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B 교집합 A, B 여집합의 교집합 A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치? 차집합을 정리하면은 그럼 얘는 결국엔 또 뭐가 되냐? N, A 차집합 B가 되죠. 그치?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 차집합 B는 여기서 구했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다? 18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14-2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여기서는 요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데 있어가지고 뭘 하냐면 원소의 개수를 셀 때 말로 풀어져 있는, 자, 봐봐요. 말로 쓰여져 있는 녀석을 집합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모든 걸 집합으로 생각합니다. A 문제, B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 A를 푼 학생의 집합, 문제 A 푼 학생의 집합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라지 A라고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오케이? 대표 집합을. 자, 그리고 B를 푼 학생의 집합을 우리는 라지 B라고 설정을 할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 A를 푼 학생이 29명이라는 얘기는 A 집합을 푼 학생이 29명, 즉 NA,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얼마다? 29명이다 라는 거고요. B 집합의 B 문제를 푼 학생이 37명이다 라는 얘기는 B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얼마다? 37명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체, 요것도 써야 되네. 50명 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얼마다? 50명이다. 자, 이렇게 일단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해 보시면, 자, 한 문제도 풀지 못한 학생이 7명이래요. 한 문제도 풀지 못한 학생이.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한 문제도 못 풀었어요. 그러면은 A 또는 B 중에 하나라도 풀면은 얘네는 요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치? 그죠? 한 문제라도 푼 학생의 수가 N, A 합집합 B고요. 한 문제도 풀지 못한 학생의
비중, 숫자는 어떻게 돼요? 요 녀석의 여집합이에요. 그치? 그죠? 얘가 뭐라고? 적어도, 아니, 여기다 쓰면 안 되겠는데. 자, 얘가 적어도 한 문제. A나 B 적어도 한 문제를 푼 푼 학생들의 집합. 얘는 단 하나도 못 푼 학생들. 하나도 못 푼 학생들. 들의 집합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가 얼마라고요? 문제에서는 이게 7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B라는 집합, B의 여집합에 대한 녀석이 결국에는 전체 집합에서 해당 녀석을 빼면은 뭐가 된다고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50에서 7을 빼서 4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에서 적어도 한 문제를 푼 학생의 숫자가 얼마다? 43명이라는 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1번은 요게 뭐예요? 요 놈이 1번의 답이 되는 거고요. 자, 2번을 집합으로 표현해보면 두 문제를 모두 다 풀었어요. 그러면 A도 풀고요. B도 푼 거예요. 그래서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N, A 교집합 B입니다. 이건 어떻게 찾아야 될까? 우리가 이 식을 지웠네. 자, 아무튼 이 식을 보시면은 얘는 NA 합집합 B를 구하는 과정상에서 나오는 것들 가지고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NA 합집합 B는 한 번 더 쓰면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에서 요 놈도 알고요, 요 놈도 알고요, 요 놈도 알아요. 그치? 그럼 당연히 요 값도 알 수가 있겠죠. 얘가 지금 43이고요. 얘는 29고요. 얘가 37이잖아요. 그러면은 NA 합집합 B는 요거 두 개 더한 거 오른쪽, 이거 왼쪽, 이렇게, 아니, 요거 왼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시면은 나오겠죠. 그치? 이해되니? 계산의 영역이니까. 자, 그래서 얘가 지금 66이고요. 66에서 43을 뺀 거니까 2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문제 푼 학생이 23명이나 되네요. 자, 문제 B만 푼 학생. 자,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문제 B만 풀었다. A는 못 풀고 B는 푼 거예요. 맞지? 그러면은 A하고 B가 이렇게 있으면 자, B만 풀었어요. A는 못 풀고. 그러면 어떤 영역을 얘기하는 거야?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N B-A를 구하시면 되죠. 그치? 근데 얘는 B-A 말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B에서 빼기 뭐 해주는 거? A 교집합 B를 해준 녀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치? 맞죠? 그래서 얘를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어떤 차집합을, 교집합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를 기억해 오라고 하신 거예요. 한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뭡니까? NB에서 A 교집합 B를 그냥 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B가 얼마예요? 37이고요. 거기서 어식이 A 교집합 B가 23이었으니까 23을 빼면은 얼마? 14가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갑자기 난이도가 훅 올라간 것 같지 않아요? 밥 먹고 오니까 또 졸리기도 하죠? 예. 자,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자,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 너무 좋죠? 자, 금방 수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죠? 또 쉬어요. 아, 너무 많이 쉬나? 일단 너무 많이 쉬는 것 같아서 선생님, 그러니까 진짜로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좀만 좀 더 열심히 좀 하고 싶습니다. 아, 왜 웃어? 아, 진짜 그럴 수 있잖아. 이게 모든 학생이 같은 마음으로 학원을 오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이 있다면은 자, 나한테 조용히 만약에 내가 필적을 남겨가지고 나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고 익명으로 얘기하고 싶다. 톡으로 남겨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집에서 프린트로 출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놔요. 이렇게 어디다가 좀 일찍 와서 슥 붙여놓고 가. 아니면 밥 먹는 시간에 잠깐 붙여놓고 가. 알겠죠? 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럴 수 있잖아. 쉬는 시간이 좀 너무 긴 것 같다. 밥 먹는 시간도 너무 긴 것 같다.
저는 공부를 너무 하고 아니 이게 오버하는 게 아니고 오버 쌈바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 학교 점심시간도 1시간이에요. 진짜. 여기 학원이잖아. 자 아무튼 자 에바 삼진 에바 아웃.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그럴 수 있잖아. 그런 얘기가 한마디로 나오면은 바로 조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왜냐면 그게 정상적인 거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쌤이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영상하느라 피곤하고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알죠? 솔직히 인정? 솔직히 45분 밥 먹으러 갔다 왔는데 15분씩 또 쉬고 15분 또 쉬어. 수업 듣는 거 너무 지겨울 것 같으니까 시험을 80분 동안 쳐. 그죠? 자, 그래서, 아니, 이게 우리가 더 진도를 빨리 나가고, 더 얘기하고, 숙제 좀 더 하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런 친구 있으면은, 진짜 가감 없이 얘기하세요. 삼진 에바. 자, 봅시다. 15번. 자, 자, 여기 보세요. 얘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집합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집합으로. 자, 보세요. 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 집합의 전체 집합의 수는 몇 개예요? 전체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가 300이에요. 아, 참고로 절대로 난 그렇게 안 할게요. 아무도 안 했는데 한 명 왔다 이렇게 내가 뻥치고 하진 않을게요. 아니 그런 건 너무 기만인 거잖아. 나는 여러분이랑 되게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건 걱정하지 마. 오케이? 아 진짜로 그렇게 하는 선생님이 있다? 나한테 신고하세요. 나도 같이 욕을 해줄게. 내가 뭘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자 보세요. 자 그래서 A, B, C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각각 100명, 120명, 130명이에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요? A가 100명이고요. 100명. 자, 천천히 하고 있어요. B는 얼마라고 하면 돼요? 120명이라고 하면 되죠. C는 130명이에요. 자, 이때 세 종류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표현해야 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수아야. 이 A, B, C를 세 종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세 종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세 종류를 다 가지고 있어. 그쵸? A 교집합, B 교집합, C예요. 왜냐면 NA가 뭐예요? A를 가지고 있는 사람, NB가 B를 가지고 있는 사람, C가 C 전자집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치? 그럼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 사람은 뭐예요? A, B, C에 다 갖고 있는 중앙에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표현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 세인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그걸 집합으로 표현하면 유는 이 사람들 다 포함한 집합. 아니야.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 해봐봐. 괜찮아. 괜찮아. 한번, 생각해봐요. 요거, 다른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생각해봐. 수아한테 다시 물어볼 수도 있어. 긴장 풀지 말고. 어느 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집합.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합. 자, 세인아, 혹시 조금 더 시간을 줘볼까? 네. 그래, 한번 해봐. 생각해봐. 집중. 자, 한번 생각해봐요. 자, 봐봐. 세인아,
고생했어. 고생했고. 아니, 왜냐면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처음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 풀 때. 그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듣기 전에. 그래서 예습을 하라는 거고. 자, 아무튼, 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치? 그죠?
오.